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9월 27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토트넘과 카라박의 유로파리그 첫 번째 경기 새벽에 일어나서 라이브로 보신 분들 계신가요? 토트넘이 홈에서 카라박을 3대0으로 박살내 버렸습니다.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가짜뉴스 채널들도 구독자가 15만, 30만, 50만이나 되는 채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팩트만 전해드리는 채널로 이런 상황을 보면 자괴감이 드는데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63%나 되는 상황인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토트넘이 전반 초반에 1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라구신이 조금 어이없는 선택을 해버리면서 10명이 되어버렸는데, 토트넘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았고 빠르게 대처를 한 엔제 감독이었고, 그리고 3대0으로 승리해버리면서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댓글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손흥민 선수가 오늘 못했고 토트넘도 경기력 별로였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그럼 전반 7분부터 10명이나 되면서 체력적으로 갈린 토트넘 선수단이었는데 3대0으로 이겼는데 이걸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참 자신에게는 관대하신 분들 같은데 남들에게는 엄청나게 빡빡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 판단으로는 토트넘은 오늘 역대급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유로파 리그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는 초반 10명이 뛰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박스 밖에서 막을 수가 없는 중거리 슛을 때렸고, 카라박의 키퍼는 이 슈팅을 잡는데 실패했고 튕겨내 버렸는데, 튀어나온 세컨드 볼을 솔랑키가 맛있게 받아 먹으면서 3대0으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경기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초반에 드라구신이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조금 체력적으로 갈린 토트넘 선수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구신의 퇴장 장면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 7분가량이었습니다. 반더벤이 최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드라구신에게 이렇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요, 요쪽 선수가 압박하고 있었지만 이제 간단하게 탈압박을 해버리면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줬다면은 드라구신은 퇴장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드라구신은 여기서 조금 어이없는 선택을 해버리는데, 드라구신이 약간 공을 받을 때 이런 습관이 있어요. 자신의 오른발 쪽으로 공을 갖다 두고 그 다음에 빌드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드라구신은 이 공을 오른쪽으로 흘려버리면서 바로 전방으로 걷어내는 것을 포기했고, 그렇게 드라구신이 이렇게 공을 흘렸을 때 카라박 선수가 이렇게 드라구신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드라구신은 공을 빼앗겼고, 당황한 드라구신은 파울을 걸어버리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드라구신은 나 파울 아닌데요? 라고 표정을 보여줬지만 심판은 단호하게 다이렉트 퇴장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드라구신이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오늘 토트넘 선수단은 우도기에게 휴식을 부여하려고 했지만 우도기가 어쩔 수 없이 투입되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아마 후반에 더 빨리 교체 아웃될 계획으로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드라구신의 이렇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토트넘은 전반 초반부터 10명이서 싸우면서 더 많이 뛰어버렸습니다. 제가 드라구신에게 많은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드라구신을 이전 동안 영상을 통해서 많이 칭찬해 주었는데요. 드라구신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는 약간 잘못 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드라구신이 이번 기회에 각성해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조금 이번 드라구신의 퇴장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드라구신이 이렇게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자 베리바리 드라구신에게 머리를 잡으면서 형 퇴장 당한 거 너무 슬퍼하지 마 라면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드라구신이 퇴장을 당하자 엔제 감독은 우도기를 투입하면서 베리바를 교체 아웃시켜 버렸는데, 베리바리 벤치에 있는 모습이 잡혀버렸는데 이렇게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베리바리였습니다. 이게 다 드라구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베리바를 눈물 짓게 만든 드라구신이었는데, 드라구신아
앞으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로메로가 없는데 기회를 못 잡으면 어떡하니. 여하튼 엔제 감독은 경기 후에 드라구신과 베리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영상 후반부에서 한꺼번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만 보셨다면 놓쳤을 만한 장면이 있는데요. 캡틴 손흥민을 정말 안타깝게 만든 두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장면인지 관련 장면 바로 알아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장면은 브레논 존슨이 연출한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26분쯤이었나? 후방에서 롱패스가 들어왔고 카라바 키퍼가 앞으로 나오면서 브레논 존슨을 놓쳐버렸고 브레논 존슨은 프리 찬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 찬스에서 브레논 존슨은 당연하게 앞뒤를 가릴 것 없이 슈팅을 때려 버렸는데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골 장면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반대편에서 프리 찬스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브레논 존슨이 손흥민 선수한테 프리 찬스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이 공간으로 이렇게 로빙 패스를 넣어 주었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받아서 그냥 골문 안에 밀어 넣으면서 2대0으로 만들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브레논 존슨이 참 이런 모습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도 선제골을 넣어버리면서 토트넘의 승리에 많은 기여도가 있는 브레논 존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패스 타이밍에서 패스를 못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슈팅을 때려도 돼요. 공격수니까 슈팅을 때려도 되는데 슈팅을 때렸을 거라면은 골을 넣어줬어야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빈 골대 안으로 골을 넣지 못하는 브레논 존슨이었고 그러자 브레논 존슨은 이 장면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안타깝네 이걸 못 넣다니 라면서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반대편의 손흥민도 어떤 리액션을 하고 있었느냐? 브레논 존슨이 여기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나 프리 찬스였잖아 라면서 팔로 제스처를 부리면서 왜 프리 찬스인 나한테 패스를 주지 않았냐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냥 브레논 존슨을 제가 억지로 까는 게 아닙니다. 억까하는 게 아니었고 이 장면에서는 슈팅을 때리려면은 100% 넣어줬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못 넣었잖아요. 못 넣었는데 하필 그때 그 시점에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 찬스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안타까워하는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브레논 존슨이 패스 안 준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토트넘 현지 팬들도 이 반응에 대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 관련 반응도 바로 알아볼까요? 존슨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지 않은 장면이 연출되었을 때 토트넘 트위터에는 존슨은 달려드는 코찰스키 키퍼를 통과했고 좁은 각도에서 슈팅을 때렸지만 골을 못 넣었습니다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렇게 존슨이 프리 찬스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지 않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장면은 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면서 존슨의 슛이 부정확한 것을 지적하거나 프리 찬스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은 것에 한탄하는 팬도 있었고 존슨은 이것보다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라면서 빈 골대로 골을 못 넣은 존슨의 결정력을 안타까워하는 토트넘 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은요, 이 장면은 좋은 골 장면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라면서 존슨의 결정력 없음과 프리찬스의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팬도 있었고 골을 못 넣은 게 너무 놀라운데요. 계속해서 우리 압박을 해봅시다. 존슨은 이번 골을 꼭 넣었어야 했습니다. 존슨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경기력이네요 하면서 존슨은 골을 넣었어야 했다. 토트넘이 10명이 뛰고 있는데 경기력 좋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프리 찬스로 있었잖아 라면서 프리 찬스로 있었던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었다면 추가골을 넣을 기회였는데 그냥 슛을 때린 존슨을 비난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어떻게 이런 찬스를 놓치는 거죠? 하면서 이걸 못 넣냐?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약간 어려운 골을 못 넣는 존슨입니다. 그리고 존슨은 수비할 때 너무 게으릅니다. 그레이를 돕는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존슨 이 식빵아, 이 게으른 녀석아, 조깅하지 말고 그레이 도와서 수비 좀 하라고 하면서 존슨이 프리찬스의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지 않은 것과 수비를 안 해서 그레이를 돕지 않는다고 존슨을 비난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확실히 존슨은 오늘 잘했습니다. 근데 이런 찬스에서는 골을 넣거나 아니면 패스를 넣어줘서 프리찬스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게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존슨은 확실히 탐욕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탐욕적인 존슨을 밀어주고 있는 엔제 감독인데,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너무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솔랑키가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날려버린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랑키는요, 이 장면이 62분쯤이었나요? 58분이군요. 58분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드리블을 치면서 솔랑키가 공간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솔랑키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정말 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솔랑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솔랑키는 키퍼와 1대1 찬스였거든요. 근데 솔랑키는 이번 시즌에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 데리고 온 공격수입니다. 1130억에 데리고 온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몸값의 공격수라면은 키퍼가 아무리 선방을 하려고 밖으로 몸으로 나왔어도 그냥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았는데, 솔랑키는 이 장면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도 포착이 되었는데, 이렇게 솔랑키가 골을 못 넣자 머리에 손을 가져가면서 안타까워하는 손흥민 선수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존슨에게 패스를 받지 못하면서 한 골을 날렸고, 솔랑키가 한 골을 날려버리면서 1도움도 날려버렸습니다. 여하튼 솔랑키가 이렇게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먹지 못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현지 팬들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솔랑키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먹지 못하자 토트넘 트위터에는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고,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와, 거의 골이었는데 아깝네. 이 경기에서 승리해 봅시다. 계속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정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솔랑키가 골을 못 넣자 그렇게 비난하는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골 장면이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이 만들어준 골 찬스에 찬스를 보내는 팬도 있었고, 솔랑키는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이런 장면에서 못 넣다니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하면서 솔랑키가 찬스를 날려버린 것에 안타까워하는 팬도 있었고, 그리고 소니는 패스해 주지 말고 골 욕심을 내야 합니다. 하면서 소니가 먹여줘도 솔랑키가 골을 넣지 못하자 그냥 욕심을 내라, 슈팅을 때려라 라면서 안타까워하는 팬도 있었고, 솔랑키는 조금 더 냉정하게 골 찬스에 근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솔랑키가 소니가 만들어준 찬스를 날려먹자 조금 더 냉정하게 슛 때리라고 조언하는 팬도 있었고, 솔랑키는 이 정도는 골을 넣어줬었어야 했습니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소니의 도움을 날린 솔랑키의 결정력에 안타까워했고, 소니가 골 욕심을 내야 한다고 반응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 엔제 감독은 오늘 약간 혹사 논란이 있을 만큼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기용했는데, 약간 손흥민 선수에게 서운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엔제 감독 인터뷰도 내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구신과 베리발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엔제 감독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들에게는 특별히 말한 것이 없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경기를 정말 느리게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초반에 패스에서 정말 수동적이었습니다. 경기가 지연된 것이든 무엇이든 변명은 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발에 총을 쏘았고, 불행히도 드라구신과 베리발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팀으로서 우리가 원했던 방식과 필요한 방식으로 경기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반응은 훌륭했지만 우리가 좋지 않은 시작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면서
초반에 경기력이 좋지 않은 토트넘이었고 그래서 드라구신과 베리바리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드라구신을 약간 커버 쳐주는 엔제 감독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드라구신 때문에 베리바리 오늘 울었습니다. 드라구신이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양아들 브레논 존슨에 대해서 칭찬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엔제 감독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브레논 존슨은 3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는데 경기가 끝날 때마다 존슨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존슨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 경기 초반부터 10명으로 뛰게 되었고 공격적인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존슨과 솔랑키 그리고 소니가 공격적인 돌파구를 제공했고 당연히 우리에게 골이 필요했고 우리에게 좋은 존슨의 첫 번째 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명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압박을 가했고 상대의 실수를 강요했고 존슨은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존슨과 솔랑키는 서로 협력하는 측면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고 존슨은 골을 잘 넣었습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이번 존슨의 골은 3경기 중에 3경기 연속골이었는데 이런 존슨의 폼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명이 되었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존슨과 솔랑키, 손흥민 선수가 돌파구를 만들어냈다면서 최전방 3명을 칭찬하였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존슨이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다면서 존슨의 이런 좋은 폼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확실히 정말 존슨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말한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의 질문에는 짧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약간 서운한 발언을 했는데요. 부상 우려가 있어서 교체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손흥민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니가 약간 피곤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는 아직 손흥민과 의료진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딱 봐도 차이가 보이죠. 존슨의 인터뷰는 이렇게 길었고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는 거의 한 줄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잘 챙기고 있는 자신이 데리고 온 자신의 픽 자신의 양아들 존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주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와는 아직 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엔제 감독의 충격적인 인터뷰였습니다. 와, 오늘 경기는 카라박이 솔직히 말해서 전력이 너무 떨어지는 상대였기 때문에 굳이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내보낼 필요가 없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국 매체의 다양한 매체들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체력 안배 차로 벤치에 대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매체도 많았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혹사시킨 상황에서 존슨은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해주는 것과 반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 부상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엔제 감독의 이런 선수에 관한 대처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경기 도중에 교체를 당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이야기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엔제 감독이었는데요. 근데 엔제 감독은 이렇게 짧게 말하고 손흥민과 부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손흥민의 선수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은 엔제 감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보면 한국 팬들은 조금 열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존슨만 챙기고 손흥민은 찬밥 취급하는 엔제 감독의 선수 관리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경기는요, 손흥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골 1도움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존슨이 패스를 주지 않았고 솔랑키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먹지 못하면서 손흥민의 도움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결국 손흥민은 솔랑키의 골을 도와줬죠. 환상적인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 세컨드 볼을 솔랑키가 받아먹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도와준 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엔제 감독은 이렇게 열심히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혹사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뛰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픽, 자신의 양아들 존슨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맨유 경기 손흥민 선수 없으면 절대로 못 이기니까 말이죠. 여하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